네, 안녕하십니까.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이런 말하는 사람을 뽑는다 라는 것은 없어. 1차, 2차 면접 합격의 기본 컨셉, 그리고 종이 한 장 차이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아, 지금 시간이 출근 전 이제 18시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좀 일찍 깼습니다. 한 17시쯤 깼는데, 어제도 피곤해서 너무 일찍 잤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근데 요즘 면접 시즌이네. 요즘에 기업 분석 강의도 한다고 해놓고 뭐 SPC나 그 교보생명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저희 에너지가 되게 금방 소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동으로도 좀 체력 관리 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빨리 좀 피드백을 주고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강의를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면접 관련돼서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딱 보면서 정말 맞는 말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사실 좀 보다 보면은 이게 좀 아닌데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은 이게 아닌데 사실 이거 되게 뻔한 말, 당연한 말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나 좀 이제 준호플로의 이제 취업 강의를 못 보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휘황찬란한 말로 하고 있고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 준호플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 뽑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인사 담당자도 아니고 뭐 실제 뽑는 사람도 아니어서 또 모르겠지만 일단 면접이라는 거는 결국 정답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정답이 아닌 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성숙함이나 약간 어른스러움 플러스 이제 유능함을 보는 건데 다른 막 취업 강의나 이런 면접 강의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다 뭐 하는데 뭐 저도 이제 그 상황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저희 준호폴로의 이제 구독자님들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명확하게 아 기본적인 큰 그림이나 기본 컨셉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만들기도 했고 조금 이제 출근하기 전에 만드는 거라 약간은 조금 자료나 이런 걸 허접할 수 있어도 그래도 분명히 들으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이제 최근에 이기 그 합격생이 배출돼서 좀 그한테 이제 충분히 허락을 받고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인 정보는 다 이렇게 없앴고요. 근데 뭐 풀어보면은 저 그때 상담했던 누구누구예요. 뭐 오늘 합격 문자 받았고 이게 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 강의랑 1분 자기소개 뭐 강의를 계속 강의 보고 갔는데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어, 되게 원하신 곳이었고 이제 제 강의가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 지금 보고 오시는 분들도 꼭 이번에 되셔서 좀 후기 좀 시간 되실 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펙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어서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뭐 다들 스카이에 해외대 출신이 너무 많아서 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준호폰이 강의 보고 힘내서 직무랑 현직자 만나러 가서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냈나 봐요라고.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좀 과찬이시고요. 이제 다들 갖추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열정이 포함됐을 때 이런 게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 질문지가 많고 뭐 예비 질문지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기소개서 잘 썼으면 그냥 자기소개서 두세 번 읽고 가서
면접관하고 뭐 한다? 그냥 소통하면 되는데 어떤 소통? 담백한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백한 소통인 건 뭐냐? 나를 그렇게 과장하지 않고 좀 설득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 이제 컨셉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실 텐데요. 기본적인 건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뭐 다른 이제 여타 이제 강의들 보면은 이런 말하는 사람은 그냥 뽑았다. 뭐 사업에 대한 이해, 직무의 유사 경험, 탁월한 성격 경험 맞습니다. 이런 사람 말하는 거는 뽑았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엔 제가 말하는 이제 유능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단순한 이런 경험이 아니라 어디까지 알아봤느냐. 그러니까 아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알아봤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유능한 인재란 뭐냐면 그냥 사업 보고서 나오거나 그 직무 현직자를 몇 번 만나고 그냥 알고 있는 누구나 알 법한 거 말고 어떻게 현직자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봤지? 그냥 우리 사업 이런 거 진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에 관련돼서 어떤 이런 핵심적인 정보와 이제 완전 내부 정보를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접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이려고 현직자도 몇 번 두세 명 만났고요. 이런 얘기 절대 하면 하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회사에 그 현직자 만나가지고 뭔가 내부 정보를 그렇고 내부 사업 계획을 들었어. 그거를 사업에 대한 이해로 착각하고 어, 하면은 하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런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그 분명히 내 그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상의 강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의 사업과 이 직무 유사 경험이든 뭐든 내가 이 회사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회사가 하려는 사업이든 그 회사가 가진 특징이든 그 내가 이 회사를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현장에서 뛰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회사는 이렇구나. 이 회사는 물건을 이렇게 팔고 있구나. 아니면 이 회사는 이런 느낌의 회사구나. 아니면 실제로 그 회사에 방문해서 보는 거예요. 이 회사의 로비는 이렇게 돼 있네. 이 회사의 로비에 이런 분위기는 걸려 있는 것들 이런 거네. 아니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네. 내가 관련한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네.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런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들어가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성과는 나의 경험으로 어떻게 설득한다? 매우 매우 담백하게 나 대학 때 이런 거 했으니 나 성과 낼 수 있다. 나 대학 때 알바나 이런 거 해봐서 결국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담백한 거를. 그러니까 알바도 좋고 말했던 직무 유사 경험이어도 좋은 겁니다. 그게 알바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유튜브나 어, 잠시만요. 알람이 울리네요. 네, 출근 전이라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꺼야 되겠네요. 네. 네, 죄송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좀 유튜브나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어, 면접 어떻게 하면 잘 보지? 뭐 이제 뭐 여러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직무 결국 뭐 직무다 뭐 직무에 대한 이해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유능함입니다. 유능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영어하고 뭐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임원의 뭐 임원과 소통을 해야 된다. 뭐 사장과 해야 된다. 이런 게 뭐 좋은 영향을 준다. 좋은 느낌을 준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유능함을 인정받는지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든다가 요즘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이 회사의 사업 계획, 내부 계획 이런 거에 따른 사람 뽑는 이유 그거랑 나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강의를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발표 치세요.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다? 면접 합격의 기본 컨셉은 어른스러움과 유능함입니다.
유능하면 어차피 제가 맨날 말했으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어른스러움이다. 자, 제가 중요한 별표는 어떻게 친다고 그랬죠? 이렇게 칩니다. 자, 어른스러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여타 과거 강의에도 말했지만, 면접은 키맨들은 결국 각 부서의 팀장들 아니면 최종의 임원지 그 다음에 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뽑는지 그런 이제 컨셉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뭐다? 오래 남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오래 남을 것 같은 사람은 뭐냐면 결국 인생을 대하는 태도로 뽑는 거거든요. 자, 적겠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 이거를 왜 보냐? 지금 제가 32살밖에 안 돼서 이런 걸 논하는 건 사실 되게 오만하고 막 너무 이렇게 과한 거예요. 근데 제 취업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왜 보냐? 그러니까 이 팀장급이나 이 그 사장단이나 이 경영 지낸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 2, 30년간 2, 30년 뭐 10년이든 30년간 일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래 직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위에 직원이기도 했고 뭐 뒤에 후배도 한두 명 받아보고 그 과정을 스텝을 밟아가면서 뭐 과장, 차장, 그다음에 뭐 부장, 팀장, 부장, 그다음에 그 위에 뭐 상무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결국 사장까지 갔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 정말 일만 잘하고 유능해서만 됐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직은 그런 과정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럼 사람을 볼 때 뭘 보냐? 결국 이런 사람들하고 면접에서 공감을 하는 싸움인 겁니다. 근데 공감을 하려면 이미 회사에서 뭐 산전수전 그리고 무슨 뭐 공중전 뭐 여기까지 다 겪어본 분들한테 소통을 하고 내가 면접에서 어느 정도 나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제 강의에서는 뭐 끈기, 집요함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게 제가 말하는 어른스러움 안에 포괄되는 표현인데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가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투, 어떤 내가 면접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 어느 정도 주는 느낌, 인상, 여기에서 인생 어른스러움이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사원급 때부터 일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겪은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런 거를 잘 극복해줄 오래 다닌 사람인가? 자, 별표 치세요.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이런 1부터 7까지의 이건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버티고 오랫동안 일을 해줄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거냐? 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접을 볼 때는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이런 컨셉의 느낌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면접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답이 아닌 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자기가 조금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지원자임을 어필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면접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당장에 똑똑하고 스펙 좋고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 얘는 들어왔는데 금방 나가겠네. 왜냐? 스펙 좋으니까 그냥 다른 데 그냥 써도 금방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기본 기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얘기를 못 하거나 어른스러운 느낌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안 뽑는 겁니다. 회사에서. 왜냐? 여태까지 채용 시장에서 계속 2010년이든 계속 뽑아오면서 아무리 스펙 좋고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 뽑아놔도 이런 상황을 못 버틴다.
이런 상황을 버틴다는 거를 제가 집요함이나 끈기 이런 걸 설득했지만 결국 큰 틀 안에서는 어른스러움인 겁니다. 어른스러움은 성숙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잘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거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팀장급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 하나씩 볼까요? 상사의 괴롭힘, 상사와 주변 동료의 업무 스타일, 지방 발령,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승진 누락, 계속하는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 열정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 뭐 이건 보는 관점이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 빠졌던 이런 팀장급이나 그리고 부장급, 그 다음에 그 위에 임원진, 그 다음에 사장, 그 다음에 소속팀의 실무자급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차장급.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고 지금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겪어왔다. 결국 뭐냐? 이런 건 결국 뭐냐? 이런 인생에 이렇게 파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 계속 잘 되다가도 항상 이런 상황이 왔던 겁니다. 지방 반경이나 원하지 않는 부서고 자기가 뭔가 정치적으로 되게 잘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정권이나 뭐 이런 정치적인 쪽에서든지 갑자기 잘려 성과적인 뭐 이슈가 발생해서 그럼 그래서 다른 분이 윗자리로 갑자기 뜬금없이 왔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지방 발령을 받는 순간이 왔다. 뭐 속히 말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뭐 라인을 잘못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방 발령이 났고 거기서도 어떻게 그런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노력했던 상사분이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지방 발령 받았다. 그때까지 그 잘 보였던 사람한테 대한 뭔가 허탈감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어 갑자기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극복해내서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상황, 그런 멘탈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자기를 있게 만들었다. 이게 기본적으로 팀장급이나 부서장, 그 다음에 임원진들, 그 다음에 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거를 직접 이런 팀장급이나 높은 사람들은 봐왔고 여태까지 팀 관리를 계속 해오면서 본 겁니다. 그런 차장급이나 그런 여태까지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자기가 이제 리더에 있고 사장단에 있을 때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잘 버티는 앤가 얘가 쟤는 저런 스타일은 잘 못 버티지 쟤는 잘 버티지 얘는 어른스러우니까 잘 버틸 거야 라는 게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말만 해서 이건 중요하긴 하거든요. 유능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는 제가 말했듯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면서 면접 합격의 기본 컨셉은 키맨들, 나를 뽑아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근간에는 이런 상황에서 잘 대처해줄 만한 상황인가. 현재도 진행형이다. 결국 내가 팀장급이고 리더인 상황에서 각 팀원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을 거다. 뭐 차장급이 사원급을 혼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상사 주변 동료와의 업무 스타일로 업무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똑똑하지만 서울대 나고 스카이 나왔지만 이런 걸로 고민받고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다 눈으로 보인다.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내가 팀장급이고 리더면 그 안에 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이고 다 보인다. 이런 상황들을 눈에 다 보이는 상황에서 잘 버틸 사람인가. 지방 발령 나거나 너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너무 일을 잘해서 타 부서, 네가 원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부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서에 보냈을 때 얘가 어떻게 대처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걸 면접에서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 이 원하지 않는 일을 시켰을 때도 그거를 잘 버텨내고 거기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를 면접에서 판가름하는 거고요. 그런 말을 하는 자기의 경험이나 사례를 얘기해 줬을 때 면접관들이 뭐를 하게 되는 거다? 공감을 하게 되는 거다. 공감이라는 거는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대학 시절에 잘 극복했던 상황들을 경험을 얘기했을 때
뭘 한다? 면접관들은 이 지원자에 대한 어른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어른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 뭐 하는 거다? 이 친구가 이 나이 때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플러스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유능함이 더 극대화되는 거고요. 또 유능함도 이해되면서 이 어른스러움을 통해서 뭐다? 이 친구랑 나와 동일하고 소통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을 끄덕이게 되는 거고요. 되고요. 이 친구는 이런 회사 들어와서 이런 힘든 경험이나 실패 경험을 있을 때도 처절하게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경험까지 얘기했을 때 끈기도 있구나. 어른스럽구나. 그러면 뭐다? 회사에서 오래 남아서 일을 해주면서 뭘 해줄 거다? 성과를 내줄 거다. 잘 버티면서 어떤 상황을? 이런 상황들을 펼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뭐 면접관이 말하는 뭐 이런 사람은 그냥 이런 말하는 사람 그냥 뽑았다. 어, 이런 것도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보고 고쳐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나를 뽑아주는 사람, 내가 면접 갔을 때 기본적인 면접 컸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직무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보는 거는 뭐다? 어른스러움이다.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뭘 본다? 어른스러움을 본다. 그 여러분들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인가 결국 그걸 좀 잘 포장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나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스럽게 보이는지 말이나 어투 그 순간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어른스러움 보여줄 것인가 라는 거를 많이 고민해보고 자기 경험에서 이런 사례 정말 뭐 대단하게 실패한 경험 아니에요. 뭐 사업해서 망했다 이런 경험이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자기가 이제 이제 오프 강의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이 분에 따르면 인턴에서 전환이 안 됐어요. 전환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그 팀 부서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나를 뽑는 사람과의 뭔가 업무적인 갈등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전환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도 뭐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왜냐? 결국 나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뭘 했다?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 좀 유들리하게 바뀌었고 내가 뭔가 이 조직에서 잘 맞춰나가는 사람의 것처럼 바뀌었다. 이런 실패 경험 통해서 내가 뭔가 배웠다라는 걸로 면접관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향이 이렇게 조직생활 한번 했었지만 이거를 밑거름 삼아 전화위복을 삼아서 저는 이런 걸 개선했고 조직생활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 과정 이후에 이런 걸 또 준비해 왔습니다. 라는 게 소통을 하는 거다. 결국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자기가 오픈했을 때 이 지원자의 뭐가 보인다? 어른스러움이 보인다. 여러분들은 어른스러움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저도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들입니다. 뭐 때문에?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적인 부분들, 나의 어떤 경험들을 어필하고 그냥 어필하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 직무적인 거 이런 경험을 뭔가 포장해야 되겠다. 과장해서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고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지만 기본적인 컨셉의 8할, 7할 중요한 거는 유능함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유능함을 꼭 체크하세요. 유능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좀 이해됐나요? 어른스러움입니다. 어른스러움. 예. 그리고 계속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 이제이 올 텐데 계속하는 업무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의 매너리즘이 왔을 때 이 직무의 업무나 직무에 대한 완벽한 욕심. 얘가 주도적으로 의견도 막 제시하고 욕심도 많고 이거를 단순 방법만 업무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화하고 어떻게 하면 엑셀로 다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방법까지 고민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지까지 규정을 막 찾아보면서 이런 업무까지 굳이 해야 돼? 규정을 보면서 이 업무까지 이런 불필요한 업무까지 없애는 지원자. 그런 업무의 기준을 이런 단순 반복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가 익숙해졌을 때 단순 계속 하던 대로만 일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욕심을 부려서 이거에 대한 자기 직무에 대한 완벽한 욕심으로 계속 새로운 거를
생산해내려는 그런 마인드, 욕심 이런 것도 결국에는 유능함과 어른스러움이 포괄된 질문인 그 질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열정적으로 일해줄 것인가? 라는 것은 유능한 자소서에서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그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에서의 어디까지 처절하게 알아보고 어디까지 현장에서 자기가 문제 해결형 인재인 것까지 말을 했을 때 표현되는 건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종이 한 장차를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발언 때 자기가 이제 열정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되게 막 뎁스 있고 계속 파고 해서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말을 못 찾아냈다라고 했을 때든 찾아냈든 결국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니까 이제 이건 또 나중에 만들 건데, 결국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드는 거 예시를 들자면 어 결국 이겁니다. 면접에 최종 면접이든 1차 면접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구글링 하면서 면접 답변만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제 작년에 물어본 질문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준비된 답변만 준비해 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발언이든 뭐든 결국 현장에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할 곳, 내가 성과를 낼 곳, 내 성과와 관련된 사업의 현장, 가령 이런 거면 내가 만약에 롯데 면세점, 롯데 백화점에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신규로 건축하고 있는 롯데 백화점 건설 공사 현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원한 가고 싶은 백화점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겁니다. 어떻게 가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 여기서 이 급의 이 직무의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건가? 현장에 가서 매장도 둘러보고 매장 구조도 보고 매장의 구조에서 구조 분석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유입하는 그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고 이 매장에 사람이 많고 이 다른 매장에 사람이 이렇게 없네, 이 차이점도 분석해 보고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매장 구조하는 배치다든지 아니면 이런 실제로 이런 특정 분야, 뭐 의류면 의류, 뭐 식품이면 식품 이런 분야에서 이런 거를 제안해서 해내서 결국 여기에 이 시간대에 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게끔 해서 유입하게 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 기획을 제안해 본다. 이거 자체가 뭐다? 결국 마음가짐이고 결국 면접을 대하는 태도인 거다.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는 인재,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고요. 결국 면접에서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지막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진짜로 이 회사 가고 싶어서 이 현장에 갔습니다. 면접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 현장 몇 군데 막 갔는데, 가서 뭐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일곱 군데까지 다 가서 봤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건 하수입니다. 하수가 그냥 저 일교까지 했어요라고 딱 지점 일곱 군데 찾아가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한 군데를 가더라도 두 군데를 가더라도 마지막 발언 때 무조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무조건 손을 들어서 이 말만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무조건 손 듭니다. 임원이든 사장이 뭐 그냥 다 끝내라고 해도 저 이 말만 꼭 할 겁니다라고 무조건 손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태도나 마음가짐을까지 해야 된다. 결국 유능한 자소서를 써서 아까까지 정말 잘 썼으면은 사실 이제 이런 과정까지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카운터 펀치로 마지막에 필살기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 이 롯데백화점 정말 가고 싶어서 이 일까지 하고 싶어서 제가 뭐 회계 직무든 영업관리 직무든 매장 관리든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롯데백화점에서 가장 주요 캐시카우로 밀고 있는 돈을 주요 상업으로 밀고 있는 이 백화점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여러 층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 직무에 이 층에 가서 보니까 현재 이렇게 고객이 많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층들은 식품 코너나 이런 데는 고객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많지만 이쪽 층은 생각보다 고객이 많지 않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요일 평일이었고 주말에도 가봤더니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백화점이나 다른 백화점의 구성도 그렇고 이 매장이 지금 더 잘 되려고 하면은 이 매장의 특장점이 이런 제품에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제품을 살려고 하니 제가 눈으로 직접 봤고 5시간이나 거기서 기다리면서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 많이 와서 이런 제품을 많이 샀고 이동 동선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동선으로 이런 구매를 하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봤고 이런 게 결국 이런 상황을 봤고 눈으로 직접 봤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걸 말을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싶냐면 이제 마지막 반응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런 거 눈치껏 보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 어, 저는 실제 이 매장들의 배치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 프로모션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많이 파니까 하루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이 칸바퀴 더 동선을 돌게끔 만드는 어, 그 매장 배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입구에서 뭐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막겠다. 여기 이 제품의 매출을 많이 끌어다 당겨주는 이 제품에 대한 이런 고객 타겟팅으로 한번 새로운 프로모션도 기획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공장이라서 못 들어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럼 제품이라도 가서 보고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면은 그 열어봐서 보는 거예요. 어,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찾아보고 어쨌든 자기가 그 감동을 주는 그 임원들이 생각하는 종이 한 장 차이 그 접점까지 가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준호프로 취업 강의생들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결국에는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는 어른스러움이었습니다. 여타 이제 취업 강의들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뭐 지금 맨날 뭐 직무 뭐 당연한 얘기 뭐 직무 얘기하는데 결국 1차에서 2차든 뽑는 키맨들 실무자들이라도 유능한다 보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저 안에는 이런 거를 본다. 왜냐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임원이나 사장들 부서장들은 이미 경험을 해왔다. 이런 상황들은 잘 버텨서 이 자리까지 왔다. 왜냐 인생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인재인지 이런 잘 극복하는 인재가 오래 다닐 만한 인재인 거고 그게 결국 어른스러움에서 나타난다. 대표 치세요. 오늘 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침이라 좀 꼬이고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부딪주시고요. 네이버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는 프로 쳐주시고요. 예, 이제 기업 분석 강의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카카오 플러스에서 채팅 신청 이렇게 하시면은 예, 또 저한테 질문 제가 답변 드리니까 예, 해주시고요.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